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숙종대에 있었던 살인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683년 숙종 9년의 일입니다. 그 백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있었는데, 이 백년의 어머니에게 내연남이 있었어요. 간통, 한 사내, 간부라고 옛날에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 내연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백년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랬다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도 비난거리였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백년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백년의 어머니는 이 남자와 간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는 엄청나게 분통한 마음을 품다가 마음에 병을 얻어서 병에 들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 백년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 저 미와 저 간통 사내를 에게 원수를 좀 갚아달라.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그 아비의 유언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자기 어머니 방에 바로 그 내연남, 간통한 남자가 방에 이제 있는 거를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든 거죠. 그런 이제 분통한 마음에다가 아버지가 또 유언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칼로 찔러서 그 내연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 치른 뒤에, 그러니까 살해한 뒤에 그걸 속이지 않고 자수를 해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청성부원군이었던 대신 김석주는 그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합니다. 한나라에 이제 경제라는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또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복잡하죠.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남편 죽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한 집안에서 두 가지 이제 살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니까 그때 황제가 판결을 되게 주저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죄, 바로 한무죄, 유명한 황제죠. 나중에 무죄가 되는 그 태자가 어머니가 남편을 죽인 시점,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인 시점부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한 여인을 아들이 죽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제 어린 무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경제가 그런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특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특히 여겼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시박, 즉 원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아주 시박 중에 하나, 모반 대역과 같은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시박 중에 하나로 처벌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일반 살인죄로 처벌을 했던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이번 사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김석주는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형조판서 박신규는 형조판서는 이제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장관이죠. 좀 독특한 견해를 또 제시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은 그 백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었겠고 어머니와 이제 사실 같이 이제 사는 남자인 셈이니까 의부, 즉 의붓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를 죽인 죄로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의견을 내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 백년을 일단 가두어둡니다. 이걸 의붓아버지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다고 어쨌든 살인했으니까 죄를 묻긴 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 또 유언도 있었고 또 정상을 참작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둬두고서 미결소로서 이제 오래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심한 가뭄이 듭니다. 지금도 뭐 저희 특히 영동지방, 강릉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걱정인데요. 대개 이렇게 가뭄이 들거나 천재지변이 생기면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억울한 기운 때문에 하늘에 이제 감흥을 해서 비가 안 오는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결이라는 걸 합니다. 소결. 소는 이제 트일 소자고 결은 이제 터질 결자. 뭐 결정할 때 할 때 결자도 되죠. 그러니까 너그럽게 처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는 트일 소니까 이렇게 듬성듬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은 이제 결단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처결한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처결한다. 그래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또는 이제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있으면 좀 임금의 은전을 펼친다. 대사면령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사면령은 일단 있던 죄를 없게 만드는 거고 완전히 풀어주는 거. 소결은 재판은 하되 좀 관대하게 처벌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특별 재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을 하는데 요때 이제 소결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소결할 때 이 백년을 풀어주자라고 이제 숙종이 제안을 하니까 형조에서 이제 반대합니다. 그래도 살인까지 한 사람을 완전히 석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백년은 풀어주지는 않고 정배, 즉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이때 이러한 사건이 나중에 그 학자들에게도 계속 논쟁이 되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김석주가 아까 경제 때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고사안과 비교한 것은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다. 아버지 죽인 어머니를 죽인 아들 그 경우와 자기 어머니와 간통한 사내를 죽인 그거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데 전혀 다른 케이스에 갖다 붙인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법전의 규정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 속대전이라고 조선 초기에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뒤에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전이 영조 22년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러한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어미가 타인과 몰래 간통하였을 때 자식이 간소, 즉 간통이 벌어진 장소,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직접 죽이면 참작하여 정배한다. 그러니까 살인의 죄를 묻지 않고 참작하여 정배한다. 근데 여기서 이 규정이 원래 경국대전은 없었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숙종대에 이 백년의 사록이 벌어지고 그거에 아주 딱 맞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두고 이제 오랫동안 처결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이 숙종대 사건이 법전에 반영이 된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간소에서 직접 죽이면 참작하여 정배한다. 어미 타인과 몰래 간통했을 때 이게 이 시기에 백년의 케이스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고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에 준한 아마 것으로 해서 백년의 사건 같은 경우 다시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될지 이거를 아마 그 법전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간소와 관련해서는 원래 대명률의 규정이 있죠. 언제 다른 영상에도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나 첩이 다른 사람과 간통했을 경우 그 남편 입장에서 그 간소에서 즉 바로 그 간통하는 현장에서 간통한 남자와 그 아내를 직접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면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속대전 규정하고는 다른 게 대명률의 이 규정은 우리도 적용이 되던 건데, 이건 이제 본인의 경우잖아요. 본인이 아내와 첩을 잡아서 죽인 경우. 그리고 이제 속대전의 경우는 자식이 그 간통한 남자를 죽인 경우이기 때문에 다르죠,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이 당사자가 죽이는 경우는 이미 대명률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전기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렇게 자식이 간통남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그 백년의 사록이 있고 나서 법전에까지 규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백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내가 어머니의 방에 있었던 거지 사실 간통하던 현장 간소를 직접 잡은 건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심정적으로 볼 때, 우리 법감적으로 볼 때는 아비를 죽게 만든 그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볼 수 있는 내연남이, 어머니의 내연남이 자기 집에 와 있는 것, 어머니 방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까? 사실 그 어머니부터 이제 비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감정적으로는 이 백년은 당연히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살인을 무한정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 살인처럼 똑같이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한계나 제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귀양 보내는 정배하는 것으로 그 백년에게는 그런 판결이 났던 것 같고, 그 사례가 석종의 이제 아들이었던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할 때 규정으로 명문화돼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